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음,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고, 뭐, 시총이 한 10년 만에 한 200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알테오젠 예전에 IR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바이오 기업이 뭐, 셀트리온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뭐 상폐된 기업도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대성공한 몇 개 기업 중에 소수의 몇 개 기업 중에 하나고, 창립은 200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하이브로 자임이고 넥스피나 뭐 ADC 기술은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고 그게 왜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요. 하이브로 자임은 이제 정맥 주사에서 IV, SC 제형, 피하 주사로 전환되는 거 뭐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넥스피는 아직 이제 어, 연구 중인 거고 정밀항암 ADC는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다. P7이. 그리고 엘라임 바이오시밀러는 아일리아 복제 의약품인데 유럽 한국 허가 신청이 완료됐고 그래서 어, 기술 수출 사례를 요약을 해보면요. 다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수출한 거죠. 그래서 머크가 이제 첫 번째고 2020년. 그래서 추가로 이제 뭐 하면서 추정 1조 최초의 비독점 계약이고 키투르다 SC 개발로 독점 전환을 했다.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챗 GPT가 또 틀린 것도 많지만 좀 좋다 확실히.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에 올해 3월에 항암제 3종을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죠. 2조 대단하죠. 그래서 그 어프런트 페이먼트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계약금이 660억이다. 다이치 상교 2014년 11월에 금액은 작죠. 4,200억. NO2 SC 제형에 이제 그 황방변성인가요? 뭐 그 제형에 개발하는 데 쓰겠다. 산도스 스위스의 바이오 시밀러 계약이고 바이오 시밀러 다수 품목을 이제 SC 제형으로 하겠다는 거겠죠. 어, 그 인타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하겠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상당하고 보통 2020년부터 터졌으니까 머크는 이제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어, 주가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허가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예정인데 그 키트루다 SC 제형을 만들겠다는 거죠. 원래 이제 블록버스터 항암제인데 알트 비포를 적용해서 그래서 9월 달에 FDA 승인 예정이고 그 삼상의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뭐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열티 및 마일스톤이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이치 신교 뭐 다 있고요. 그러니까 먹고는 이제 그 키투르다라는 항암제가 굉장히 여러 암에 적용이 돼요. 실적을 보면 어, 계속 좀 늘다가 2021년에 좀 줄었죠. 근데 이때 뭐 거의 이거는 이제 흑자를 하긴 그러니까 1억은 2020년에 뭐 흑자가 될 뻔했다가 다시 이제
이때 21년도에는 매출이 줄면서 적자가 커졌다가 22년도에도 계속 역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비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드니까 적자가 확 커졌다가 23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엄청나게 늘었죠. 작년에는 매출이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사실상 뭐 최초로 흑자를 기록을 한 거고 대규모 흑자죠. 그것도 영업이익률이 24.7%. 그래서 매출이 늘은 거는 뭐 뻔하죠. 에로의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어, 그래도 비용 구조도 안정화가 됐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좀 조절하겠죠. 그 기타 수익 증가 가능성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가에는. 그 하이브로 자임이 뭐냐? 정맥 주사 IB를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는 기술이고 핵심 단백질은 알트비포다.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로니다제. 그 조직 사이 공간을 넓혀 약물이 쉽게 퍼지게 해서 S 제형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경쟁력이라고 하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pH 20 대비 면역 원성이 낮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낮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면역 반응이 낮으면 좋은 거죠. 반응이 높으면 이제 몸이 아프고 막 이런 거니까 특허가 유리하고 사람 유래로 한 거고 뭐 이제 레퍼런스가 뭐 상당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죠. 항암제 SC와 화가 이제 허가가 나게 되면 그래서 알테오전이 자사의 알트 비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 브랜드의 이름이다. 하이브로자임이. 그래서 알트 비포가 이제 원천 기술이고 플랫폼 브랜드를 이름을 이제 네이밍을 한 거죠. 알테오전이 개발한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단백질이다. R 뭐 땡땡 pH 20과 유사하다. 이게 이제 경쟁사의 그 원천 기술이죠. 할로자임의 이름이 이제 비슷해서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하이브로자임은 R2B4와 제형화 기술을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하이브로자임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는 R2B4 단백질 자체의 제형화 공정 기술과 뭐 병용 처방 개발 노하우다.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IB와 SC 차이는 뭐냐?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데 피부 아래 지방층에 주사한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의료진만 가능한데 병원들은 집에서도 가능하다. 보통 30분에서 수시간인데 1에서 5분 이내. 사실상 뭐 10초 컷이죠. 그래서 이 의료인이 필수인데 간단한 교육 후 자가주사가 가능하다. 심지어 뭐 자가주사도 없고 설명서 보고 했죠. 그러니까 소량으로 한정되는 거고 통증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따끔한 정도고 침 맞는 것처럼. 그 SC 제형은 왜 자가주사에 적합한가? 좀 궁금했어요. 근육주사보다 통증이 적고 안전하다. 피하 지방층은 혈관이 적어 감염 위험이 낮다. 자가주사용 펜, 프리필드 주사기 등 편의성이 높다. 병원 방문 필요 없어 경제적 시간이 이점 크다. 저도 이거를 어머니한테 맞춰봤기 때문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진짜. 배에다 맞췄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어. 테리파라타이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이게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소독한 다음에 했죠. 당뇨병 인슐린 주사,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다, 싹센다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 기술은 미국의 할로자임의 엔하일렌스 기술이고 2019년 2조 규모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누적이 9.3조다.
그래서 R2비포의 작용 원리가 뭐냐? 어, 피하 조직에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를 한다. 그래서 조직 간격을 넓혀 약물이 빠르게 넓은 부위로 흡수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고용량 단백질 항체 치료제도 피하로 한 번에 주입 가능하다. 투여 용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적용 대상 예시를 하면 허셉틴과 아일리아, 항반변성 치료제 등 IV로 맞던 항체 체제를 SG 제형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 면역 원성이라는 용어가 아까 나왔죠. 그 어떤 물질, 단백질, 약물 등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정도. 그러니까 낮은 게 좋겠죠. 이건 이물질이야라고 인식하고 급격하는 반응이 생기면 면역 원성이 높다고 한다. 백신을 일부러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면역 원성이 필수고요. 항체 치료제는 근데 면역 반응이 생기면 부작용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항암제 부작용, 뭐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토하고 막 구토. 근데 알트비포가 사람 유래 단백질이라 면역 원성이 낮다. 할로자인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처방을 많이 하면서 임상에서 이제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할로자임도 부작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꼭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백만 건 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로자임이 실제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문제가 있으면 뭐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마케팅적인 면도 많고 뭐 특허를 회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약효가 좋아서 이걸 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면역 원성이 높으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고 그 면역 원성 낮음이 핵심 경쟁력이다. 그래서 사람 유래 제조합이어 갖고 면역 원성 위험이 낮다라고 이제 실제로 아직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할로자임은 비인간 세포 유래라 면역 반응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면역 원성이 낮다는 건 체내에서의 부작용이 적고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 의약품에서 아주 중요한 안전성 지표다. 그래서 면역 원성이 낮다. 동물 세포 기반 단백질이어서 사람에 따른 면역 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두 가지를 사례를 제가 조사한 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특허 경쟁력이 높다. 서열 자체 차별화, 다수의 글로벌 특허 확보. 사람 유래한 거고 이거는 일부 비인간 세포주 기반이다. 어,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린 거고 그걸 정리한 거고 여기서도 할로자임도 2012년부터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로슈, 안센, BMS. 시가총액이 10조 10.6조 정도 되고 알테오젠이 더 높아요. 19조. 그래서 먼저 개발했는데 시총이 얘가 더 큰 게 참 특이하죠. 근데 이제 키투르다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했듯이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죠. 더 이제 좋은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로자임이 선점한 시장을 이제 주도권을 잡았냐. 그래서 엔하인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허가 있었죠. 근데 특허를 어떻게 피했냐. 기능이 아니라 서열 위주로 특허가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 그래서 pH20 단백질 서열 특허만 등록되어 있고 서열이 다르면 회피가 가능하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 아미노산 서열의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하여 특허 회피하고 자체 특허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파고든 거고, 특허가 또 만료돼요. 28년쯤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은 특허가 이제 많이 남았고, 그래서 알테오젠을 조건이 또 더 좋고, 그래서 뭐 로열티가 더 높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컸을 거예요. 할로자임은 자사가 거의 유일한 공급자라 오래 갔을 거라 기대했는데 특허 침해 없이 기술 복제에 성공하고 글로벌 에러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놓치고 있던 면역 원성 문제를 개선한 구조라 이것도 이제 어필을 했겠죠. 기술 독점의 맹점, 시장의 안이함. 그래서 특허 범위가 구체 서열에 한정돼 있다. 할로자임이 페이턴트 온 스피시픽 스퀘언스. 그래서 근데 알테오전이 다른 서열로 알터너티브 테크놀로지 위드 디퍼런 다른 서열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회피했다. 페이턴트 서컨벤션. 이게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도식화가 된 거고요. 근데 알트 비포의 알테오젠의 약점은 없나? 임상및 허가 검증 부족. 근데 이제 최초로 그 상업화가 되는 게 이제 키투르다죠. 다른 거는 다 임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검증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에러를 많이 했지만 이제 아직도 실적이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임상이 진행되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도 있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고 안정성 검증이 미비했다. 할로자임만큼 노하우 축적 부진하다. 그리고 할로자임이 서열을 다양하거나 기능 기반 특허를 확대할 경우 제약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특허 소송을 걸었죠. SC 제형 의약품이 아직 출시된 사례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써본 거고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머크 및 알테오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할로자임이. 그래서 맨날 이거 기사가 나갔고 그래서 이제 공부해 본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나.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할로자임이 이기면 이제 골 아파지는 거죠. 어. 그리고 궁금했던 게 에러 금액이 9.3조인데 왜 매출은 1,000억밖에 안 되냐. 그냥 업프런트 일부만 수령한 거고 어, 근데 마일스톤은 성과 연동이라는 거죠. 임상이 진행되면서 전임상 임상 단계니까 임상 1상, 2상, 3상 가면서 그리고 이제 큰 거는 로열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팔리게 되면 이제 로열티를 무슨 연금 타듯이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반영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금이 5%다 그러면 500억 이제 에러가 1조 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건데 임상 단계에 따라서 성과금을 받고 판매 로열티가 이제 나머지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에러 누적 총액의 50%만 5%에서 10%만 현재 이제 매출을 반영돼 있다. 키트루다 SC가 4분기에 이제 출시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인데 머크가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그 비소세파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비열등한 약동학적 특성과 유사한 효능을 입증했다. 허가 신청은 1분기에 뭐 했겠죠. 1분기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승인 목표일은 9월 23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사 3상도 완료했고 FDA 허가 신청도 완료했고 품목 허가도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알테오제는 로열티 기반으로 2026년 이후 연간 수천억 원 매출 수익화가 가능하다. 기술이 상업화로 연결되는 첫 실질 수익 사례가 될 것 같다. 키트루다는 세계 1위 항암제다. 매출 기준으로. 다양한 적응 쪽이 있다. 고형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암이죠. 고체로 보이는 거 딱딱한 폐암, 신장암 뭐 그리고 혈액암도 있고요. 호지킨 림프종 등. 그 희귀암, 자궁경부암, 흑색종 뭐 이렇게 있고 이게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SC 제형 매출을 추정을 해보면 보수적 시나리오로 봐도 전환율이 뭐 5에서 10% 처음에는 크지 않겠죠. 2, 30%, 40에서 50%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건데 키트루다의 글로벌 매출이 2023년에 25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앞으로 또 매출이 늘겠죠. 28조, 30조 이렇게.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1.4조에서 시작해서 최대 14조까지 이제 매출이 늘 거라는 거죠. 그 마일스톤이 있고, 근데 마일스톤은 거의 다 받았겠죠. 근데 로열티도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26년, 27년에 보수적 시나리오로 5조 원 매출이 나오면 7% 로열티다. 근데 로열티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수익이 3,500억이다. 그러면 4, 5년 누적이 1조 원 이상 가능하다. 대단하죠. 그러면 비용을 제외해도 3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로열티 수익은 80% 이상이고 할로다임도 로열티 수익의 영업이익률이 90%대 기록을 했다. 그래서 로열티 수익은 거의 순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키트루다 SC 상용화 이후에 연 3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후에 뭐 또 있나요? 또 몇 개 있겠죠. 근데 뭐 굉장한 기업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SC 전환은 환자 편의성, 병원 회전율, 보험자 비용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고 SC 제형이 출시되면 경쟁 대비 접근성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머크의 전략적 선택이 뭐냐면 머크도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SC 제형으로 해서 특허를 회피를 하는 거죠. 특허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 투약 시간이 짧고 낮은 병원 자원 소모, 인력이 덜 필요하고 광범위한 투약 가능 환경. 그래서 집에서도 해도 되고 근처 병원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보험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험자가 누구냐? 건보공단 민간보험사인데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전체 치료 비용이. 인력이 감소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시설도 좀 덜 필요하고 그래서 뭐 하이브로자임 외에 이제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다룰 생각이고 그래서 알테오젠을 제가 야 왜 이렇게 막 시총이 크고 그런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키트루다가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에러한 게 많이 있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도 또 임상이 진행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출시가 되면 그게 또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또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전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레버리지 차원에서 시총이 크니까 영향력이 좀 크죠. 그래서
코스닥을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산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